매일 저녁 7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 시간이죠.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풍부한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소식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경계감은 확산되면서 반도체 주들에도 냉기가 돌았는데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서 유한 양행을 필두로 오늘 바이오주 섹터 쪽에서는 좀 활발한 움직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합쳐서 1,500여 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오늘 파란불 켜며 마감을 했었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이제 딱 한 주만을 남긴 8월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이 시장에서 통할지 저희와 함께 그 해답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식 잡는 호랑이 바로 주호쌤 모셔봤고요. 한 주를 또 마무리해보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50분 저희가 함께 해드릴 거고요. 또 이벤트도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홍당무 옆에 홍당무가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스캔만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이 커뮤니티 방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벤트 자료집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한 주 동안 함께 해보고 또 종목들 공략해 보셨다면 이러한 결과까지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률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만 봐도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지 종목명 그대로 이지하게 가뿐하게 또 34.43%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한 종목만으로도 상한가 그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종목 전기차 화재 이슈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좀 탄력도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걸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 TSI 같은 경우도 9%에 달하는 탄력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차트상 우상향 그래프를 한 주 동안 이렇게 단 기간 안에도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포트폴리오 속으로 좀 옮겨보고 싶다, 내 종목으로 좀 보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팍스 통신망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더 다채로운 풍부한 정보들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활기차 또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인데요. 한 주 동안 아주 지루한 가두리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그 와중에 종목 장세는 열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졌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연설 내용은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또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강력하게 비극파적인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거기에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오후에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 내용이 나왔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발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 우리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92달러에서 13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한 대 얻어맞았죠. 5달러 정도 얻어맞았는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까지 130달러 돌파 시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0달러는 일단 강력한 저항대로 활용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엔비디아 공격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일단 다음 주가 이제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전략으로 펼쳐야 여러분 리스크도 좀 관리하면서 한번 흡사파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더슈팅이 나왔을 경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여력을 또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 2,896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그 2,386포인트까지 하락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711포인트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의 그 300포인트 이상 그 반등권이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찌글찌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조는 보통 힘의 응축,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올리면 급하게 올릴 거고 내리면 급하게 내린다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지수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종합지수는 이 폭의 중심가가 현재 2,641포인트고요. 2,769포인트가 현재 75% 축이에요. 이걸 4등분화 시킨 겁니다. 이 폭을. 그러면 여기 75%와 50%의 중심축이 2,705인데 어제 그제 오늘 동안은 종가상으로 2,705포인트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길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종가 관리까지 해줬고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역할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상단 2,769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다음 주 구간에서는 언제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 전후까지는 상단에 2,769포인트에서 70포인트 내외까지는 올리는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지수가 다 하락하고 하락 종목 수는 1,200개, 1,100개, 1,300개가 나오는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발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이 82,200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72,200원 그 8월 5일 날 급락파가 나왔을 때 72,200원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2,2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팍스 통신망에서 77,700원이 가장 중요한 단가라고 이번 주 내내 외쳤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77,700원은 종가상으로 올려놓고 합니다. 그만큼 받쳐주는 세력들이 완고하다는 의미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77,700원을 강력하게 일주일 동안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에는 반대로 82,200원 돌파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다음 주부터 카운트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79,500원은 자리가 여기 보시면 추세 이건 대추세고요. 이건 소추세입니다. 따지면은 저점 대비 현재 반등권까지의 폭을 재는 게 소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이 88,800원 고가부터 72,200원까지의 큰 폭을 대추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추세에서 현재 중심 가격이 79,500원인데 저기만 올라가면 때려버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79,500원을 돌파 지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다음 주 올, 하, 수요일 코스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다음 날 목요일부터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격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돼요. 하단은 77,700원이 붕괴되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하방 공격이 강력하게 모멘텀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79,500원을 돌파시켰는데 때렸을 때 붕괴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은 때리면 그냥 붕괴돼 버려요. 그러면 79,500원이 지지가 되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 사이 구간 84,000 여기가 보시면 이걸 4등분화 시키면 여기가 50%고 75%입니다. 그리고 25%. 여기 75%와 50%의 중심가격이 81,800원입니다. 그럼 무난히 적어도 81,8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가 거기서 방향을 조우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 역할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산시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130만 주를 때렸어요. 때리면서 77,700원을 장중에 붕괴시켰다가 종가상으로 올려놨죠.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받아줘서는 절대 안 돼요.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계속 삼성전자는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때리는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 구조가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그 24만 8천 원대에서 지금 15만 1,600원까지 최근 한 달 동안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만 2,50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폭을
중심값을 하나 구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18만 5천 원대까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75% 이걸 4등분화 시키면 50%와 75%이 가격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 17만 7천 원대에서는 만약에 저기까지 내려준다면은 저기서부터는 저 같으면은 분할 눌림 매수 전략을 또 펼칠 구조를 또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시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파동으로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상승은 아니다고 봅니다. 이 큰 폭을 보시면 여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요. 이 중심축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20만 2,500원까지만 올랐다가 하단 공격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20만 50원 딱 20만 원 책정할게요. 20만 원이 돌파 지지가 확인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한번 공격이 강화된다는 거. 그리고 엔달러가 지금 오늘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세, 강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장중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에는 다시 상승폭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달러도 최근에 149엔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145엔대에서 빙글빙글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조 147.50대를 언제 돌파시켜 줄 거냐. 그래야 우리 종합지수가 올라갑니다. 저게 돌파지지 못한다 하면은 다시 우리는 찌글찌글한 모멘텀으로 연결되는 구조밖에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판단하면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모멘텀이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9월 20일 날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0일 날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을 하는 촉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8월 5일 날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종합지수가.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속에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지점에서 저항대가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 상승폭 거의 310포인트, 15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상승폭의 반은 절단 낼 겁니다. 반은. 삼성전자도 반은 절단 내고 SK 하이닉스도 반은 절단 내고 전체적인 종합지수도 반은 절단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시가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 저는 절대 아니다고 봅니다. 한번 흔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여기서 바로 올리는 구조는 안 나타날 걸로 보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분들 세몰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려 따라와 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 날 절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겁니다. 갭으로 하락시켜버리지. 그러니까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서 9월 20일 일본의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만 좀 조심스럽게 수익 나면 청산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해서 수익 나면 청산시키고 이런 구조 단기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펼쳤으면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 더 좋은 기법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 눈여겨보자라고 앞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 전자닉스의 흐름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시장에서 특히나 79,500원 선 라인을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하방 공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또한 20만 원 선 지켜내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반응,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스탠스 잡아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가이드 좀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더 보다 친절한 세세한 가이드는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방법 활용하셔서 다음 주 시장도 좀 치밀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정말 오르고 내리락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또 오늘 방송 끝에 공개될 시크릿 공략주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만 봐도 저희가 지금 30% 넘게 그리고 10%에 가까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는 모습까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도 그러한 생방송 공략주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점검을 해봤으니까 예, 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또 예. 배워봐야겠죠. 그래야겠죠. 당연히. 오늘 또 시즌 6의 2탄이잖아요. 예.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고기를 네. 잡는 법을 빨리 배우는 겁니다. 음,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 붙고 네. 매매하는 전략보다는요.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최근에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네.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갈대 같은가요? 알아서 되겠지. 아, 알아서 사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약간 나 몰라라. 그렇죠.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래 경력이 되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3개월 되신 분, 6개월 되신 분,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죠. 잘못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네. 배움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라도 먼저 배워서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네. 수익을 거출하는 그런 기법을 오. 배워 나가겠어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죠. 네.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초보분들, 초보 주린 여러분들 네. 어정쩡하게 매매 전략 짜다가는 이 시장 진짜 무서운 시장입니다. 맞아요. 남들이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됐다니까 네. 나도 한번 주식 투자해 가서 따라 붙었다가 망가진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 이제 생각의 전환을 완전히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럼 오늘은 이제 네. 보통 최근 기준봉들 보시면은 네. 이제 장대 양봉이잖아요. 기준봉을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반짝 상승이라도 다시 한번 해줬다가 뭉개져도 어. 뭉개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이에요. 아, 상한가 들어가면 30%잖아요. 네. 그럼 아침에 시가에 고가 잡히면은 기본 4, 50%입니다. 그리고 나서 붕괴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눌림 매수로 잘 치면은 뒤풀이 파동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네.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오. 그럼 바로 달려가 보야겠죠. 끈 물까지 뽑아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법인가요? 되게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을 배포시켜드리고 또 다른 기법도 다 배포시켜드렸는데요. 네. 오늘이 최고 난이도가 제일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챙길 건 다 챙겨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예. 일단 장대 양봉 기준봉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기준봉에 대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소의 거래량보다 대량 거래가 생성된 종목이고 장대 양봉이 생성되면은 얘는 다 기준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앵커님. 네. 기준봉의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이 방송에서 네.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거래량. 네, 거래량. 네. 또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전일에 예. 중심가랑 시가 종가를 보고 그 라인을 지지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제가 이제 수급? 진짜 장대 양봉, 기준봉은 어떤 그 포지션이 성립돼야지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냐. 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 평소 거래량보다 네.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거 한 가지. 네. 그리고 장대 양봉이 서 있는 거 일단 한 가지. 근데 그 장대 양봉이 서 있을 때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킨 장대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립돼야지 그냥 그 바닥에서나 윗상단에서 어설프게 서 있는 종목을 이 시간에 주호 선생이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그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얻어 터진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완전히 충족돼야 장대 양봉 기준봉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이전 저항대 돌파, 예. 거래량. 나머지 한 조건은 뭐죠? 장대 양봉. 아. 16% 이상 네. 장대 양봉. 아. 그렇죠? 네. 예,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아. 양봉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장대 양봉이 서 있을 때 이전의 저항대가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그리고 명백한 건 121선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장대 양봉이 생성됐을 때는 장대 양봉이 생성됐을 때 장대 양봉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생성된 종목인지 또는 돌파한 장대 양봉인지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121선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파한 장대 양봉이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에 저항대를 돌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눌림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 121선이 지지력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얘는 2차 포지션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에너지가 강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집 이벤트 시즌 6입니다. 거기에 2탄, 제가 지난주에는 1탄을 여러분들한테 다 증정을 시켜드렸죠. 오늘은 2탄입니다. 상승을 시작하는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건 그냥 그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을 도입하여서 단기나 장기, 중기 이 이동평균 도입하여서 골든 크로스니까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이냐?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 그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포를 시켜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2탄은 그동안 1탄 그 시즌 1부터 6까지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6은. 근데 그동안의 자료집보다 이 2탄이 최고입니다. 최고기 때문에 이 자료집은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지금 강조드립니다. 네. 걔가 괜히 얘는 호텔로 따지면 7성급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7성급 최고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챙긴데 그러면 어떤 건데 우리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그럼 보셔야겠죠. 네. 보시면 장기 추세 골든 크로스 매매 타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매매 타점과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집 배포해서 신호 체계를 알려드린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성전 시간이 없어서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직장인 분들도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 하나만 여러분들이 HTS에다가 탑재해서 이 신호가 나온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짜도 무난히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호만 뜨면 상승 신호기 때문에 다음 날 눌림 매수만 친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그냥 10에서 15% 정도, 그래도 2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매매 신념이냐면 제가 이걸 지금 현재 HTS의 신호 검색에 제가 그 수식을 다 잡아 놓은 겁니다. 수식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집에 다 이걸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료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받으셔가지고 신호 이 수식을 똑같이 1부터 10까지 HT에 똑같이 탑재만 하시면 됩니다. 복사 떠서 넣기 그리고 똑같은 설정에 1부터 10까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잡히는데 어떤 신호냐면 이제 오상자이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수렴이 유지되는 구간 속에서 한번 퉁 하고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별표가 3개가 떴습니다. 별표가. 이 별표가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그리고 여기에 이동평균선 2개가 지금 딱 겹쳐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동평균선도 있을 거고 겹쳐 있는 신호도 저기 이동평균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성립됐을 때 이 신호가 딱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가 나오면 다음 날부터 매수 전략을 펼치는 구간 속에서 제가 여기 조건식 말씀드렸죠. 매수를 잡았을 시 10에서 15% 이상부터는 분할로 알아서 매도 전략을 청산시켜라. 그러면 이 신호는 한 번 뜨면은 여기서 눌림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도 여기 4,200원, 4,500원대에서 5,700원대까지 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거출하는데 이 조건 한 가지는 지키셔야 돼요. 10에서 20% 사이는 누가 뭐라 해도 분할로 청산시키는 관점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땡땡땡땡땡땡 이동평균선 돌파 캔들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어떤 이동평균선이고 매수 신호가 확인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날 눌림 매수만 친다고 하면은 수익은 거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2개가 돌파하는 관점이 생성됐을 때 여러분들 매수 전략 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GSE 이 종목도 보시면 하단에서 먼저 신호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이동평균선 2개가 겹치는 걸 여기 캔들이 돌파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이틀 후에 또 한 번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호 때 매매 전략을 짰으면 여기서 지금 단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제가 눌림 매수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 매수 쳤으면은 3,600원입니다. 3,600원대에서 눌림 매수 쳤으면 다음날 어때요?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려 쳐버리죠. 3,600원에서 4,500원까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까지 먹을 필요 없고 10에서 20% 수익률만 걷어들여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은 정립된다는 거. 그리고 KM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니까 신호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성립되면서 신호가 딱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은 이 신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멘탈로 과연 다음 날부터 눌림 매수를 칠 수 있을까 하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못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근데 여기서 신호가 하나가 딱 받쳐주면은 저 신호가 나왔을 때는 주호 선생이 그쵸. 눌림 매수를 다음 날 칠하겠어. 그러면 한 주든 10주든 여러분들이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 구조가 나와도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만 나오면 청산시키는 게임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신호 이동평균선이 돌파한 장대 양봉인지,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신호가 나왔는지, 그러면 다음 날 눌림 매수만 치면은 수익은 거절로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완전히 뭐 여기서 뭐 쓰나미처럼 쭉쭉 빠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인지 또는 신호가 나왔는지만 보고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친다고 하면은 3,700원대에서 4,200원대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거출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만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아끼는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으로 배치보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오늘만 드리는 거지 오늘 이후는 2타는 빼버릴 겁니다. 2타는 제외시켜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만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이고 하니까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오늘만 제공을 시켜드리니까 오늘 이 자료집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GH 신소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신호가 안 나와요. 제가 조건식을 거기다가 따로 추가적으로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호 자체가. 이것도 신호가 여기서 제가 이동평균선 돌파시키면은 신호가 나오게끔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신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호가 나왔고 이동평균선 돌파시켰네? 그러면 신호 다음 날 눌림 매수 쳤으면은 3,000원대에서 초반대에서 눌림 매수 쳤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200원대까지. 그러면 10에서 15% 정도만 제가 마인드를 갖고 청산시키는 게임이 들어갔다 하면은 5,000원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7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3,000원대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에서 15%,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내 거 만드시라는 겁니다. 특히 초보 주린이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들 사셔가지고 물려서 상담받지 마시고요. 이런 신호 하나 차트에다 설정하시고 이 신호 뜬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신호 체계니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의견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들었죠. 들었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자료집을 안에는 제가 다 세팅을 해놨고 1부터 10까지 수식 신호까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만 해서 여러분들 HTS에다가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설정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신호체계 여러분들 HTS에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매매 전략만 짜면은 아무 뭐 꺼리낌 없이 급등장이나 급락장이나 할 것 없이 신호 나온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신호체계 다 무시하고 이 신호는 하나만은 꼭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니까 오늘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기본적으로 이 히든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설정해가지고 두 종목을 뽑아놨어요. 뽑아서 자료집에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집에는 패턴 자체가 장대 양봉 기준봉 패턴 진카입니다. 진카 장대 양봉만 설정된 종목만 설정해서 제가 이렇게 지난 종목인데 나노인텍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매수 가격도 1차 매수가 3,300원, 3,400원, 2차 매수가 3,100원, 3,200원 이렇게 매수 가격까지 친절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대로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노인텍 이 구간에서 자료집에서 제가 세팅을 했는데 8월 5일 날은 누가 뭐라 해도 다 모든 종목이 다 급락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 장대 양봉 기준봉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세력들 평단 가격이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가 나옵니다. 제일 빨라요.
기준봉이 있는 종목하고 없는 종목과 차이점입니다. 이게 없는 종목은 지금도 바닥에서 찌글찌글한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준봉이 있는 종목들은 급락파에 같이 급락했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패턴 위주로 이제 여기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 제가 2종목을 뽑아놨거든요. 뽑아서 자료집에 세팅해놨으니까 자료 챙기셔서 그 종목으로 매매 설정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좋은 매매 기법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간에서는 이렇게 주호쌤과 함께 험난하고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법들, 꿀팁들 저희가 계속 녹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꼭 받아가셔라. 정말 호텔, 최고급 호텔에 비유해 주실 정도로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6까지 왔는데요. 2탄 자료집만큼은 모두가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자료집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챙겨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접속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로 준비된 오늘의 자료집만큼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자료집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자료집에 이어서 또 그 안에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는 매매법 그렇죠.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적산병을 공부시켜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적산병 반대는 뭘까요? 여기 흑삼병이라고 적어두셨던데. 흑산병이죠. 네. 흑산병입니다. 근데 이제 통설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네. 적산병은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포지션이 잡힐 수 있다. 흑산병은 하락 추세를 접어들기나 절대 매매 대상이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기본 이론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적산병은 제껴두더라도 흑산병 매매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아. 흑산병이라고 해서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에요. 오. 그 위치에 따라서 네.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흑산병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기법, 이 조건 전략이 다 따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장대 양봉 기준봉도 똑같은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는 안 돼요. 거기에 살짝 틀어서 조건 전략이 다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본적인 장대 양봉 매매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냥 중심 내려오면은 네. 1차 매수, 하단이 시가 내려오면 2차 매수, 시가 깨면 손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 잘못된 매매 기법입니다.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흑산병 매매 기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흑산병은 지금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그러면 흑산병은 상승 추세 속에서 눌림 구조가 나왔을 때 그 눌림 구조가 음봉 세 개가 만들어지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전의 저항대가 지지대가 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구간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흑산병 이 도표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봉이 생성돼요. 음봉 세 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음봉의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음봉 세 개라고 해서 10% 15%짜리 음봉 세 개도 흑산병이다. 네. 맞아요, 흑산병은. 네. 하지만 매매 전략을 짤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평균화시켰을 때 어느 이상을 벗어나는 흑산병 그 음봉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건 전략이 다 있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 조정 눌림 음봉 캔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흑산병 음봉 캔들 몇 프로 이상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몇 프로 이상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몇 프로 이상의 음봉 캔들인데 흑산병이니까 눌림 매수를 치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는 더 얻어 맞아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하방 추세예요. 근데 흑산병 중에서도 여기에 몇 프로 이상짜리만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음봉만 매매 전략을 짠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남해디텍입니다. 이 종목 의료기기 종목이죠. 그러면 하방 추세가 강하게 유지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승 추세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켰을 때 여기에 흑산병이 음봉 세 개가 발생을 했어요. 음봉 세 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여기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프로 이상은 제외시킨다는 거. 대신 몇 프로 이하 음봉은 다 매매 대상으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음봉 캔들이 세 개가 발생했으니까 눌림 코스, 이 마지막 날 눌림 매수를 잡았으면 종가 매수를 잡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 날부터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당겨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의 시작 바이오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죠. 수렴 과정 속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됐는데 음봉 세계가 발생합니다. 음봉 세계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 그 음봉이 몇 프로짜리 음봉이냐. 무조건 그 음봉에 몇 프로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게 성립되면은 매매 대상에서 성립하는데 여기 4,500원, 4,600원대에서 한 방에 상한가까지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실전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보편적으로 성립되는 흑산병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승 추세 눌림 조정 음봉 찾기 흑산병 몇 프로 이상은 제외시키고 매수 타점 시 거리량 흑산병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시잖아요. 매수를 했을 때 거리량이 몇 프로 이상짜리가 나오면 청산하면 됩니다. 그 이상이 안 나오면 보유했다가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량 몇 프로 이상짜리의 거리가 나오면은 무조건 100% 청산시키고 다른 흑산병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세라피틱스 이 종목도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십자 도지가 만드는데 상승 추세 속에서 흑산병이 세 개가 발생했어요. 세 개가 발생해서 여기서 눌림 구조를 쳤으면 마지막 날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 되고 다음 날 시가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 매수 쳤는데 5,500원대에서 6,400원, 500원대까지 10에서 15% 수익률은 나타났는데 여기에 거리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거리량은 몇 프로 이상짜리의 거리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청산하고 놔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어느 이상의 거리량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짜리의 거리량이 발생하면은 조건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청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만 여러분들 자료집에 제가 세팅해놨고 설명까지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자료집 받으셔가지고 이 조건으로 매매 전략을 흑산병 매매 기법을 응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두 가지 오늘 매매 기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런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전제약. 얘도 마찬가지로 뭐 유명하죠. 삼성전자제약 상승 추세가 갔다가 눌림 구조 속에서 하락 추세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흑산병 3개가 발생합니다. 흑산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흑산병이 아니다겠습니다. 음봉이 어느 정도의 음봉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 음봉의 크기가 몇 프로짜리 이상은 제외, 몇 프로짜리 이하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음봉이 성립되면은 여기 15만 원에서 눌림 매수 쳤으면은 거의 17만 원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10에서 15%, 20%짜리 수익은 여기서 또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하락 추세로 갔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흑산병이 3개가 또 발생합니다. 3개가 발생해서 이 마지막 날 종가 매매를 했으면은 19,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세가 나오는데 여기 거래량이 완전하게 여기에 성립되는 거래량과 일치된다고 하면은 100% 청산하고 나오는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는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시면은 이 시장에서 100이면은요 3명에서 5명만 성공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계좌가 그냥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10,000명이면 거기서 3%, 5%만 성공하고요. 나머지 95%는 다 싸그리 계좌가 다 붕괴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뭔가 바뀌셔야 됩니다. 이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계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주호 선생 성공노트 자료집을 받으셔가지고 이 기법 2가지 정도는 무조건 세팅해가지고 배우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 전략으로 꼭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8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넘어가고 있죠.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이라도 손실을 조금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라고 제가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갭상승 캔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갭상승 캔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이 갭상승 캔들 매매 전략만 짜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런 매매 기법이 수많은 매매 기법이 많습니다. 수만 가지 될 겁니다.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 매매 기법을 다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매일 갭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갭상승 나오는 종목, 수급이 강했던 종목도 다 갭이 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갭상승 캔들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갭상승 캔들 중 땡땡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갭상승 캔들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그리고 매수 타점 시 5에서 10% 정도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갭상승은 개인 투자가들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력이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이 뜬다는 것은 수백억의 자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이 들어오면은 얘들도 한 번에 보내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뒷풀이 파동으로 의겨먹고 빠져나오는 전략은 펼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 실어 EV 첨단 소재 요즘 핫하죠. EV 첨단 소재 이날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오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갭이 떴다는 것은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자금력이 완전한 자금력이 들어왔는데 뭐 이자놀이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겠습니까? 뭔가 하나는 만들어 놓고 이자까지 빼먹고 빠져나가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눌림 매수를 쳤으면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뽑아버리는 전략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하기 위해서는 갭상승 캔들의 땡땡만 제외시키고 갭상승 캔들 땡땡에서 매수 전략을 펼친다 하면은 매수 탑전 시 상한가까지는 안 바라도 5%에서 10%는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농화성 얘도 요즘 전고체로 핫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기준봉은 생성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도지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이날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오고 EV 첨단 소재처럼 음봉으로 때렸죠. 때리고 난 다음에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쉽게 죽는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나왔잖아요. 갭상승 캔들 찾자. 갭상승 캔들 땡땡만 제외시키고 갭상승 캔들 땡땡에서 매수 전략을 펼친다 하면은 이날 바로 상한가 얘도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수익을 또 한 번 챙겨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GH 신소재 이 종목도 여기서 갭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패턴 여러분들 세 가지 종목을 보셨습니다. 그럼 매일 장 끝나고 똑같은 캔들이 어떤 종목이 완성됐는지 그것만 몇 종목 뽑아서 다음 날 아침에 시초가부터 추적하세요. 한 주 갖고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여기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고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을 하잖아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셔야 이 흐름을 알지 안 해보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앵커님은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기법이 제일 승률이 좋고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까? 저는 승률이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기법 정도는 꼭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수시. 네, 그렇게 강조를 해주신 걸 눈치가 처음 봐서 그것만은 제가 말씀하지 말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걸 꼭 네. 말씀하셨네요. 들으셨죠? 무조건 그거는 오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조를 안 해요. 맞아요. 7성급 별 5개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집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탄 상승을 시작하는 고이동 크로스 이거 꼭 방금 설명해드린 기법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 좋은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기법들 저희가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기법은 오직 오늘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 내용들 다 자료집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무료 자료집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활용해보시면 자료집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간 안에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공략 종목들 그렇죠. 바로 또 바로 오픈해 가야겠죠. 주실까요? 예.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네.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까 다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3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3종목 가지고 공략가까지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겁나면 한 주든 10주든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겁나면은 안 됩니다. 오늘 그 미코라는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 미코는 전고체 관련주예요. 전고체 관련주고요. 이 종목 여기 제가 써놨죠. 최근 전고체 전지시장 공략, 전체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자동차, 전기차가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 종목들이 그 불티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남은 눈에 띄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거의 19,860원에서 6월달 고가입니다. 그래서 불과 2, 3개월 동안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기준봉이 하나 생성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봉의 저가가 붕괴되었다가 최근에 이 상단에 돌파시켰습니다. 힘의 원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힘의 원리는 첫 번째 기준봉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거기를 돌파시켰는지,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붕괴되어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주일 내내 지지력을 확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졌어요. 어디까지?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매수 단가는 1차 1,500원에서 1,700원, 2차 10,000원에서 9,800원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2차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1차 부분에서는 분할로 한 주든 10주든 눌림 매수를 쳐가지고 1차 목표가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청산하는 게임을 한번 진행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종목 공개를 안 했습니다. 종목 공개를. 그러면 이 종목 하단 제가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고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동 평균선을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장기 이동 평균 다 돌파시킨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눌림을 윗골에 아름다운 눌림을 또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의 저항대를 지지력이 2,700원대인데 여기서 지금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나 다시 눌러준다고 하면은 눌림 코스에 받으면은 다시 한번 이 상단 꼬리를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N자 파동으로 다시 2차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팍스 통신망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본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전략만 제가 팍스 통신망에서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네몽레인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네몽레인하고 이제 그 영화 배우 이모 씨하고 좀 경영권 분쟁 싸움이 지금 뭐 고소도 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기 보면 장대 양봉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장대 양봉 기준봉이 또 한 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수렴 과정을 거쳐요. 수렴 과정. 자꾸 올라가지 못하고 수렴을 거치다가 얘도 응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기준봉의 종가 또는 기준봉의 고가까지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 전략은 기준봉이 있는 종목하고 없는 종목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되고 네몽레인의 매수가는 여기 11,400원과 11,600원 1차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나머지 전략은 팍스 통신망에서 주호 선생이 직접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지 꼭 챙기시고요. 하여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의 온도도 표정도 그리고 색깔도 하루 걸러 하루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갈팡질팡하는 오락가락하는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성공하는 매매를 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 잡아갈 수 있는 저희가 방법 3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자료집 꼭 챙겨보시고 이 기법들 HTS에다가 탑재하는 방법 매뉴얼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활용해보시면 되고요. 더구나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3종목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중 가이드까지 오직 팍스 통신망 안에서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시장 험난하지언정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의 상승 탄력 뿜어내시고 또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만들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